안녕하세요. 저는 58살에 현재 주부로 생활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었고 절대 잊을 수 없었던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은 아직까지도 저를 힘들게 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아직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약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저희에게 특별한 인연이 찾아왔어요. 저와 남편은 생각지도 못했던 딸의 한마디에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딸에게는 저희 몰래 만남을 가지고 있었던 남자가 있었어요. 남편과 제가 워낙 예민한 성격이라 의심도 많고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남들보다 심한 편이라 남자가 있다는 딸의 말이 정말 놀라웠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대화하는 말수도 적다 보니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충격이었죠. 남자가 생겼다고? 아니 그게 무슨 갑자기 네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서 엄마가 너무 당황스러운데? 언제부터였는데? 얼마 안 됐어요. 6개월 정도 만났어요. 저한테 되게 잘해주고 며칠 전에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었었어요. 그 남자 진짜 괜찮은 사람 맞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남자 함부로 만나면 정말 큰일 나는 거 알지?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함부로 마음 열어주면 안 돼. 아빠 엄마가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하는 소리야. 우리 딸이 너무 착해서 내가 다 걱정이 되네. 정말 착한 사람인데요? 성격이 나빠 보이지 않아요. 저도 그 정도는 느낄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요. 딸은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남자에 대해 좋게 설명해 주었지만 남편과 저는 그 사람이 왜 접근했는지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저희 딸이 남들과는 좀 다르거든요. 지능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 때 정말 많이 힘들었었죠. 그래도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좋은 사람들도 많아 지금까지 살면서 크게 문제되는 일 없이 잘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있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요. 그래서 무조건 얼굴을 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소개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 벌써 둘이 대화를 했었는지 인사를 오고 싶어 한다며 그 남자가 먼저 선수를 치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만나서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다가오는 주말에 얼굴 보기로 했어요. 제 딸과 왜 만나고 있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서요. 6개월 정도 만나왔으니 대충 제 딸에 대해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남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고 있죠? 어느 정도는 보호가 필요하고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훤칠하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딱 봐도 가진 것 없고 정상적이지 않은 우리 딸에게 관심이 있다는 자체가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남들과는 다르고 보살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좋고 나쁘다는 건 혜선이도 당연히 판단할 수 있는 나이이고 그동안 함께 만나오면서 단 한 번도 혜선이가 남들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생각도 깊고 사람을 만나는 데에 있어 저보다도 더 신중하다는 걸 알아갈수록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정말 저에게는 과분할 정도로 착한 여자이고 앞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교제하는 데 있어 좋은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편과 저를 바라보고 있는 눈빛은 당당했고 제 딸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며 저희에게 확신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남편과 저는 남들보다 성격이 예민한 편이라 한 번 만났다고 모든 걸 허락해 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확실한 답을 해주지 않았고 앞으로 제 딸에게 상처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가볍게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고
첫 만남은 좋게 마무리했어요. 저녁에 단둘이 남편과 대화하며 그 사람에 대해 추측하기 시작했고, 시간을 두고 딸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두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만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거고, 그건 저희 딸을 존중해주지 않는 거라 믿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만나는 기간은 길어졌고, 어느 날 딸이 평소보다 더 많이 외모에 신경을 쓰면서 치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물어봤습니다. 오늘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가는 날이에요. 얼굴 보고 싶다고 얼마 전부터 말이 나오길래 찾아뵙기로 했어요. 너는 엄마한테 말을 잘 안 하는 게 문제야.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가 얘기하라고 했잖니? 지금 인사드리러 가는 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는 거야? 네가 만나는 남자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거야. 그 정도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당연히 결혼 생각하고 있죠. 그 사람과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조만간 엄마 아빠 얼굴 보고 싶다며 한 번 더 인사 오기로 했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알겠죠?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된다. 지금 너희 만난 지 1년 정도 됐는데 벌써 결혼 얘기가 나온다는 건 아닌 것 같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아빠 엄마 말 들어서 손해보는 거 없으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구나. 딸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만 벌써 마음은 다른 쪽으로 향해 있었어요. 딸은 시계를 바라보며 예상 시간보다 늦게 도착할 것 같은지 서둘러 밖으로 나갔고, 저희는 딸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조심히 다녀오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었습니다. 딸은 한참 뒤늦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고 얼굴 표정은 상당히 밝아 보였어요. 긴장되는 자리였을 텐데 좋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았고, 딸은 저에게 상대 측이 결혼 날짜는 언제로 하면 좋을지 의논하고 싶다며 상견례를 계획하고 있었고, 모든 걸 급하게 진행을 하는 게 느낌이 좋지 않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을 딸에게 알려주었어요. 아무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쪽 집에서 모든 걸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그 사람도 적지 않은 나이 때문에 마음 맞으니 결혼하려는 건데. 그래, 그런 마음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다.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차도 외제차에 꽤 잘 사는 집안 같은데 그 정도면 선자리도 많이 들어왔을 텐데 굳이 우리와 인연을 만들려는 게 아빠 엄마는 의심이 된다는 말이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야 하지 않겠니? 당연히 우리 딸이 조건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바랄 게 뭐가 있겠어. 하지만 모든 일은 신중해서 나쁠 거 없단 말이야. 한 번뿐인 결혼 생활,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을 수 있지. 기분 좀 가라앉히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좋게 좋게 얘기를 해봤지만 딸은 저희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자기를 좋게 봐줬기 때문에 결혼도 서두르는 거라며 서운하다는 표현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좋게 얘기하려고 했던 문제는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언성이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딸은 실망했는지 문을 쾅 닫으며 방으로 들어갔고 한참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한참 동안 냉전 상태가 되었고 주말에 인사하러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며 날카롭게 얘기하자 일단 데려오라고 했어요. 좀 더 깊은 대화를 이어나가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약속된 날에 찾아오고 식사 후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 우리 딸인가? 자네 집안은 재산도 많고 조건이 비슷한 여자들이 많을 텐데 우리처럼 가진 것도 없고 그저 평범하게 사는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되지 않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여자이고 그만큼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집안의 재산이 뭐가 중요한가요? 그런 게 결혼하는 데 있어 기준을 삼는다는 자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닌 돈을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여자를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여자를 집에 데려온 적이 없었던 제가 갑자기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인사시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아들이 좋아한다는데 더 이상 바랄 게 있으시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저 제가 사랑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다른 건 전혀 안 보세요. 잘 사는 집안은 재력이 좋은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못 사는 집안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조건을 찾아 결혼한다는 건 저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이네요. 제가 혜선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 하나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혜선이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한평생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을 정도로 아껴주고 싶어요. 그러니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단 한 번도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고 최대한 모든 걸 보여주려 했어요.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으며 흐트러지지 않는 감정으로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표현했고 저희 마음도 걱정보다 둘이 앞으로 잘 살았으면 하는 쪽으로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알아가며 진지하게 대화한 결과 결혼 허락을 하게 되었고 상견례 날짜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상견례장에서 사돈댁과 만나게 되었고 첫인상은 상당히 온화한 얼굴을 가지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가진 게 없어 삶에 찌들어 온갖 고생을 다 한 얼굴을 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모든 걸 풍요롭게 살다 보니 가난에 쫓기지 않아 삶에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느껴지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우리 집안 자체가 분위기가 조용한 편이라 좀 밝은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찌나 싹싹하고 에너지가 좋던지 저희 집안의 분위기를 확 살려주더라고요. 우리 아들 얼굴에도 미소가 사라지지 않으니 저도 행복했어요. 그래서 며느리로 받아들여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앞으로 둘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딸을 이쁘게 봐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많이 놀랐어요. 살면서 한 번도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느 날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며 소개해주고 싶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찾아왔을 때 많은 걸 느꼈고 제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더라도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저희가 감사해야죠. 이렇게 못난 아들이 장가 갈 수 있게 해준 게 어디예요? 세아가 이거 먹어봐라. 너무 맛있다. 사돈분들은 저희가 생각한 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배려심이 많고 상견례 하는 동안 끊이지 않는 대화는 즐거웠어요. 어디 하나 흠잡을 곳이 없을 정도로 좋은 분들 같았습니다. 대화하는 동안에도 안사돈은 계속해서 제 딸에게 맛이 괜찮은 음식들을 앞에다 놔줬고 서로 웃으면서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엄마가 딸을 챙겨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걱정과 달리 상견례는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도 좋은 느낌을 받았던 시간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두의 뜻이 맞아 결혼식이 진행이 되었어요. 살면서 이런 일이 오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앞으로 조서방과 저희 딸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길 하늘에 기도했고 둘은 계획했던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도착하면 전화한다는 딸과 조심히 잘 다녀오겠다며 인사한 조서방에게 저희 딸 잘 부탁한다며 떠나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딸에게 전화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오랜 시간 비행을 해야 해서 그런지 연락은 오지 않았고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딸의 전화였어요. 다행히도 별 문제 없이 도착했는지 전날에 너무 피곤해서 쓰러져 버렸다며 밝은 목소리로 짧게 대화를 주고받았고 조심히 다녀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딸이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까지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조소방과 같이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저와 남편을 안심시켜줬어요. 그렇게 모든 긴장이 풀리고 저희도 한숨 돌릴 수 있었는데 귀국날 딸에게 전화가 없어 언젠가 오겠지 생각하며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 벌써 한국에 왔어도 남을 시간인데 연락도 안 되고 조서방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몇 시간에서 하루가 지나게 되었고 혹시 몰라 사돈댁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둘에게 전화나 문자를 받은 적은 없다며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물어보기 시작하면서 한숨 돌린 마음은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하루 이틀을 지나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3일이 지난 시점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문제없이 연락만 될 수 있게 해달라며 매일 기도했습니다. 사돈댁은 별 문제 없을 거니 걱정하지 말고 침착하게 기다려보자며 떨리는 목소리로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딸과 조서방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지 몇 달의 시간이 흘러버리면서 저는 제정신으로 버티고 있을 수 없었어요. 이 문제로 사돈댁과 만나게 되었고 아무래도 하와이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만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저희라도 움직여서 찾아봐야 할 텐데 하와이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가서 뭘 어쩌게요? 서로 지금 힘든 시기인데 꼭 이렇게 불러내야겠어요? 저희도 맨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제발 그만 좀 연락했으면 좋겠네요. 침착하게 기다리면 분명 연락이 오겠죠. 하와이에 가서 뭘 어떻게 하게요? 거기에서 우리 아들이랑 세아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섣불리 움직였다가 사기당하거나 저희처럼 늙은이들 이용해 먹으려 하면 어떡해요? 침착하게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수사하는데 방해도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다가 연락이 안 오면요.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요? 그 기간이 점점 길어져도 지금처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말해보세요. 뭘 할 수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비자 있으세요? 그런 것도 없죠? 해외로 나가려면 비자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게 그것도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저희도 숨쉬기 힘들 정도로 괴로운데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셔서 사람 더 힘들게 하지 말고 앞으로 정말 필요한 거 아니면 연락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결국 자식들의 문제가 어른들의 싸움이 되어버렸고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조용한 식당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사돈댁 말처럼 침착할 필요는 있었지만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고 기다린다는 건 부모로서 무책임한 행동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비자까지 발급받게 되었고 직접 하와이로 떠나봐야 할 것 같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꽤 많은 시간을 들여 힘들게 하와이까지 가게 되었고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나게 된 거라 가이드의 도움을 받으며 찾기 시작했어요. 가이드는 관광지라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이 적다며 더군다나 어른 둘이기 때문에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남편과 함께 불안한 표정을 풀어주고자 좋은 말만 해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있을 만한 곳은 다 찾아봤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면 조금이라도 상황이 바뀌어 있을 줄 알았지만 조금도 변화된 소식은 접할 수 없었고 충격적이게도 그 기간이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에서 7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딸과 조서방의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고 살았는지 세상을 떠났는지 알 수도 없어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심각한 우울증까지 오게 되었고 꽤 많은 약들을 먹지 않으면 하루를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말이 7년이지 일수로 따지면 2,500일이 넘는 시간을 보낸 거였고 그 기간은 더 이상 저를 버티게 해줄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돈댁과의 연락을 주고받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고 결국 사돈댁도 포기를 했는지 아무런 연락도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상태라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었어요. 경찰서에서도 포기한 듯 보였고 저희의 아픔을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려 하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 드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찰분들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흔적조차 찾을 수 없으니 포기한 것 같은데 한 번만, 딱 한 번만 하와이에 가서 그래도 있을 만한 곳은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거참 힘들다니까 계속 그러시네. 지금 1년에 몇 번 가셨죠? 2번씩 꼬박 다녀오셔놓고 찾았나요? 작년에는 저희도 같이 가서 찾아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잖아요. 저희는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줄 알아요? 그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도 요청하고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동안 정말 노력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려고요. 더 이상 찾지 않으시려는 거예요? 그쪽은 자식을 잃었는데 마음이 편하세요? 우리가 지금 마음이 편해 보여요? 괜히 그쪽 집안과 결혼해서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말을 참 못같이 하시네. 제 딸에게 접근한 건 그쪽 아들인데 왜 우리 탓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겠다고 설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다고. 어떻게 할 건지 의논을 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같이 하와이에 가보길 원했는데 서로 예민한 입장에서 막말을 퍼붓는 사돈댁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거리가 멀지도 않아 너무 화가 난 저는 사돈댁으로 향했고 남편이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 무작정 차 시동 걸고 사돈댁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들이닥치려는 순간 꽤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있었고 단독 주택이었던 사돈댁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듯 싶어 서둘러 달려갔는데 갑자기 유리창이 깨지면서 잡다한 물건들이 쉬지 않고 밖으로 던져지고 있었어요. 사돈 어른과 안사돈이 서로 싸우는 목소리가 들렸고 가만두지 않겠다며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안사돈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다른 모습의 목소리에 너무 놀랐고 섣불리 들어갈 수가 없어 몰래 다가가 듣고 있는데 깨진 창문 틈 사이로 안사돈은 이성을 잃었는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 괴로운 마음에 힘이 들어 결국 눌러왔던 감정이 터지게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안사돈과 사돈 어른의 대화에 충격적인 내용을 듣게 되었고 그 사실을 접하게 된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출발하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언젠가 사고가 날 거라고 얘기했었지? 이제 어쩔 거야? 빨리 출발하자고. 뭘 출발해? 지금 비행기도 없는데 내일은 돼야 하와이로 갈 수 있다고. 제발 좀 침착해. 아직 두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잖아. 어떻게 침착해? 지금 우리 아들이 다 죽어가는데 이러다 정말 큰일 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쪽 경찰한테 전화 걸어 당장.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들 정말 잘못될 수도 있는 거라고. 왜 못하는 거야? 지금 전화하면 모든 게 발각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 인생도 전부 끝나는 거라고. 아들한테 다시 전화 올 거야. 그러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자. 내일 첫 비행기로 출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가서 확인해보면 되는 거잖아. 만약에 이 일로 인해 우리 아들 잘못됐기라도 하면 그때는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어? 계속 전화 시도해보라고. 하고 있어.
그런데 왜 아직 그 애한테 연락이 없는 거지? 벌써 경찰에 신고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7년 동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던 둘의 대화에서 알 수 있었고, 저는 딸이 하와이에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이후 급하게 차로 향했어요. 먼저 하와이로 떠나야 딸과 무사히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차에 올라탔는데 차에 있던 핸드폰이 울렸고 받으려 하자 끊어져서 확인해보니 부재중 전화가 남편에게 100통이 넘게 왔었습니다. 너무 놀라 바로 전화를 하는 순간 저에게 소리치며 난리치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데 전화를 왜 이리 안 받아? 지금 어디야? 빨리 집으로 와야 할 것 같아. 우리 딸이 살아있는 것 같아. 방금 나한테 연락이 왔었어. 당신한테 처음으로 연락했는데 받지 않아서 나한테 전화가 왔었다고. 지금 하와이에 있대. 내일 첫 비행기로 급하게 가봐야 하니까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라고. 집에 와서 다시 얘기하자. 그제서야 모든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제 딸에게 접근한 건 계획적이었고 그동안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지만 어떠한 사고로 인해 딸이 전화를 할 수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며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은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그토록 기다렸던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말을 이어나갈 수 없었고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엄마라는 한마디에 그동안 괴로웠던 날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두 번은 없을 기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치게 되자 정신을 차리고 딸과 계획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통화를 한 뒤 저희는 날이 밝자마자 하와이로 출발하는 비행기 표를 끊었고 역시나 사돈댁이 첫 비행기로 예약을 했는지 비행기에 탑승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음 비행기로 하와이로 출발하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아침 일찍 경찰분들에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공항에서 무조건 잡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의 안전을 위해 몇 분의 경찰분들이 함께 따라 나섰고 딸이 말해준 주소로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출발하자 그곳에서 오열을 하고 있는 안서돈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달려가 문을 열어보는 순간 사위가 주검인 채 누워 있었고 그 건물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위를 살펴보니 일반 가정집으로 되어 있었는데 계단 밑으로 내려가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이 저와 경찰분들을 보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다급하게 딸의 이름을 외치며 부르자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눈물을 흘리며 들어왔고 7년 만에 그토록 보고 싶었던 딸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초췌해진 얼굴과 삐쩍 말라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를 보자마자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지 저를 꽉 끌어안으며 쉬지 않고 눈물을 쏟았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른 저는 그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며 난리치기 시작했고 경찰분들과 남편이 이성을 잃은 저를 힘겹게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난리를 치고 하와이에 있던 경찰들이 출동하면서 상황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알게 된 건 모두가 체류자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 돈벌이 수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딸은 지하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했었고 한국말을 가르치며 일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도록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와 동시에 똑같이 일을 시키며 연락을 하지 못하게 모든 수단을 차단시켰습니다. 철저하게 숨기려 했지만 일꾼들을 막 부렸던 그놈은 결국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넘어지게 되었고 머리를 부딪히게 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네요. 두 번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딸이 제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한없이 착한 줄 알았던 사위와 사돈분들은 그 뒤에 저희가 모르는 검은 내면을 숨기고 있었고 저희는 저 사람들에게 결국
이용당하고 말았었네요. 모든 걸 지시했던 사람은 사돈 어른이었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징역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노동자들의 반란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제 딸과는 연락조차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잘못된 생각과 약자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행동들 때문에 결국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네요. 그 길을 선택한 결과이고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동안 뉘우치며 살길 바랍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실행에 옮긴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네요. 현재 저희 딸과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건 하늘이 도와준 것 같아요.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 지금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매 순간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언제나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